네, 이번 시간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봤다면 이제는 유형별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70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시키시고, 자,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주식회사 보라라는 회사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회사 코드에서 보라로 먼저 로그인을 해 보시고요. 자, 전표 입력에서 두 번째 줄 메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기간으로 1월부터 12월로 먼저 세팅을 해 주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1번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즉 과세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중에서도 매출 유형부터 먼저 보고 메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11번 과세는 우리 여러분들 자, 유형 중에서 부가세 유형이 이렇게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매출 유형과 메인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고, 그 중에서도 매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과세 매출 유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일이고요. 수지 백화점에 전자제품 20개를 단가 20만원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유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판단할 기준이 매입이냐 또는 매출이냐입니다. 지금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 매입이 아니고 매출이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매출 중에서도 과세되는 재화, 즉 여기 괄호 안에 부가세 별도라고 했죠. 요게 바로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여기까지 가야지, 즉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해야지 이제 11번 과세 유형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별도 요 부분과 판매 요 부분과 세금 계산서 교부 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요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면 11번 과세 유형이다 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출 대금 중에서 300만 원은 약소과음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8월 2일이고요. 유형은 우리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11번 과세 유형이다 라는 것이고, 자, 품목은 전자제품. 자, 품목은 여러분들 문제에 제시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의 수량과 단가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입력할 때도 그대로 수량과 단가를 모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수량은 20개고 하나당 단가는 2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넘어가죠. 자, 넘어갈 때 공급가액이 지금 400만 원으로 우리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수량과 단가가 계산이 되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고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엔터 해서 확인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코드는 공급처명 코드죠. F2번을 눌러서 수지백화점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백화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엔터 넘어가서 지금 전자라는 요 칸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전자 세금 계산서 맞죠? 그러면 1번 여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분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판단하실 때 이제 우리가 분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현금으로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자, 일부는 그 다음에 일부는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혼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혼합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다. 자, 여기 하단에 3번 혼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을 눌러주시면 혼합이라고 표시가 되고 동시에 하단에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대변만 일단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 자동 생성된 거는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부가세 4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한 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순수한 물건 가액만 우리 회사의 제품 매출이 된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밑에 줄에서 엔터해서 넘어가 주시면 하단으로 이제 우리가 차변을 입력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됩니다. 자, 이 구분에서 3번 차변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차변 우리가 일부는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죠. F2번 눌러서 받을 어음. 자, 여기서 이게 전액 다 받을 어음이 아니고, 자, 300만 원만 약속 어음이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300만 원이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차변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 나머지 140만 원 자동 입력된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자, 어려운 점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른 건 없어요. 자, 다른 게 뭐냐면 요 세금 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이론 시간에도 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만 보고도 우리가 어떤 거래인지 알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나왔을 때는 우리 회사가 어디 있는지, 즉 공급자인지 공급받는 자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회사 지금 주식회사 보라죠. 보라가 지금 공급자, 즉 왼쪽 편에 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출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죠? 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인지, 지금 공급가액 세액을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어 있죠. 즉 세액 부분에 공급가액의 10%가 왔다라는 게, 자, 이게 부가세 과세 항목이다라고 두 번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세금계산서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요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11번 과세 유형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날짜는 8월 20일이고요. 유형은 방금 판단했다시피 11번 과세 유형. 그리고 자, 품목은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나와 있죠. 자, 컴퓨터라고 나와 있고요. 수량 보시면, 자, 지금 품목은 하단에 품목이라고 나와 있고 수량이랑 단가도 옆에 나와 있죠. 자, 10개고요. 그 다음에 자, 7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 입력이 되고요. 자, 엔터 넘어가서 F1을 눌러서, 자, 우리 공급 받는 자, 즉 우리가 매출처 어딘가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상 공급 받는 자에 있죠? 주식회사 연해시대입니다. 자, 연해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맞나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 타이틀 보시면 앞에 전자라고 나와 있죠. 전자계산서가 맞습니다.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분계 유형은 어떻게 어디를 보고 판단을 하냐. 자, 우리 하단 제일 밑에 보시면 합계금액 770만 원 중에서 일부 100만 원은 현금으로 했고 나머지 300만 원은 어음, 그 다음에 나머지 37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죠. 즉 혼합 유형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3번 혼합이라고 가장 밑에를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변은 문제가 없어서 쭉 넘어가 주시고 차변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3번 차변이라고 해서 F2번 계정 과목, 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 우리 받을 어음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나머지 이렇게 차변만 우리가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8월 25일이고요. 자, 이번에는 비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즉 우리 시험에서 거의 90%는 사업자 간의 거래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사업자가 아닌 그냥 우리 같은 일반 개인과 거래를 한 그러한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런 문제고요. 자, 비사업자인 개인 이효린에게 자, 괄호 안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지만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제품. 자, 부가세 별도라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이구나. 자, 판매에다가 동그라미. 아, 우리가 판매한 거구나. 자, 자계약 수표를 받았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거래처 신규 등록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코드번호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유형 판단은 되셨죠.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고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까지 교부했으니까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됐다. 즉 11번 과세 유형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5일이고요. 자, 유형은 11번. 그리고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량. 자, 수량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죠. 수량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면 패스해 주시면 돼요. 단가도 패스. 자, 바로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죠. 순수한 물건가액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 100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부가가치세가 10%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이 되고요. 자, 엔터 치셔서 지금 공급처명을 입력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지금 문제에서 새로 등록을 하라라고 했죠. 그러면 새로 등록할 때는 코드에다가 여러분들 0을 5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급처명에다가 해당하는 명칭을 씁니다. 즉 지금 우리는 개인에게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개인 이효린이라는 요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이효린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공급처 등록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공급처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제시한 거래처 코드 번호 2000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2000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이 코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문제에 이 주민등록번호가 제시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거를 입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하단을 보시면 공급처 등록 정보라고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줄 사업자 등록번호. 자, 여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죠. 즉, 우리 개인과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76010210183339 문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옆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주민등록 기재분이라고 해서 0번 부, 1번 여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즉 개인과의 거래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기재분에서 1번 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이게 누락됐다 라고 했을 때는 감점 요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 나와 있지 않죠.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가 됐으니까 입력이 끝났죠.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전자. 자, 전자 맞습니다. 자, 1번 전자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분계 유형은 뭐예요? 자, 우리가 자기합수표를 받았대요. 자기합수표라는 거는 우리 현금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1번 현금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헷갈리신 분들은 하단의 분계 유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금이고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금 전표가 생성이 되죠. 하단에 보시면 지금 차변의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110만 원 현금으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대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대변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금액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개인과 거래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거기서 반드시 주민등록 기재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 8월 27일이죠. 자, 제품을 유선 상사에게 판매하고 판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 부분에 동그라미,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요 세 가지 요건이 11번 유형이다라는 것이고, 대금은 계약 시 받은 선수금을 공제하고 잔액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분계만 하실 줄 알면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분계만 혼합 유형으로 들어가셔서, 자, 차변에 뭐가 와요? 일부는 선수금 공제이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25,000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잔액은 약소금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받으럼이라고 해서 차변에 오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게 없는 문제였고요. 자, 이게 지금까지 보신 게 11번 유형의 일반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2페이지 중간에 반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9월 2일이고요. 수지백화점에 8월 2일에 외상 판매하였던 제품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반품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반품이라는 이러한 거래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일단은 부가가치세액이 과세되는 재화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판매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까지 우리가 반품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매출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즉, 요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요거는 11번 과세 유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품이 되었기 때문에 반품도 같은 코드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11번 코드다라는 것이고, 반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를 입력하시는 건데, 이거는 같이 한번 입력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2일이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유형입니다.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에서 이제 우리가 반품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0개를 반품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가 반품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표시를 수량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 10개에서 이제 우리가 반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개라고 마이너스 수량으로 쓰시면 이제 단가만 입력하면 이제 요게 반품 거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를 하실 게 수량에다가 이미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는 일반적인 양수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가는 하나당 20만 원이죠. 자, 단가 20만 원 양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수량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공급 처명은 F2번 눌러서 수지백화점, 그리고 전자 맞고요. 1번을 눌러주시고 혼합 유형이죠. 3번.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금액만 마이너스 표시로 됐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차변으로 해서 우리 F2번 해서 자, 나머지 우리가 뭘로 상계 처리하기로 했냐면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우리가 차변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반품 거래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수량이 문제 만약에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공급 가액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제의 반품 경우에 수량과 단가가 제시가 되면 수량에만 마이너스 표시를 하시면 되고 수량 단가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 가액에다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복수거래 보도록 할게요. 자, 복수거래는 말 그대로 한 가지 거래가 아니고 여러 형태의 물건을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복수거래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9월 22일 날 기름 상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30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했고 이 표를 보시면 제품이 한 가지 제품이 아니고 제품 A와 제품 B, 즉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22일이고요. 자, 유형은 세 가지 요건 만족을 했기 때문에 11번 과세 유형이고요. 품목은 제품.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한 가지 유형이 아니다. 한 가지 제품 유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 수량에다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상단에 메뉴바를 보시면 F7 복수거래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단에 여러 가지 품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품 A고요. 자, 규격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죠. 수량과 단가만 나왔어요. 그러면 수량으로 가서 50개, 그 다음 단가는 2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 입력이 되고요. 쭉쭉쭉 엔터로 확인을 해서 넘어가시고 2번 라인으로 내려오셔서 제품 B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수량은 25개, 단가는 10만 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력이 되고, 자, 여기서 제대로 입력됐는지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합계를 자, 보시고요. 자,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입력한 것이 상단에 이제 입력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상단을 클릭하게 되면 수량과 단가는 우리가 밑에서 입력된 거기 때문에 자, 위에선 따로 표시가 되지 않고 품목에 제품 A 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여러 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만 결과적으로 상단에 표시가 되겠고, 자, 다음 이제 코드만 우리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코드는 F2번 해서 기름 상사라고 입력해 주시고 전자 맞고요.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죠. 그래서 우리 대변은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차변만 우리가 300만 원은 현금. 자, 300만 원은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복수거래는 우리가 F7 요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다 입력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입 채무와 상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분계만 하실 줄 알면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자, 분계만 하실 줄 알면 다른 게 없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대변은 마찬가지로 똑같고 차변만 우리 일부는 외상 매입금을 상계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우리 부채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정도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플러스 카드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만 원래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외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즉 세금 계산서를 이미 끊었는데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11번 과세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9월 25일 분계를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상사에 전자제품을 판매한 후,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자,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으로 분계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9월 25일이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유형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카드보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라는 것이고, 품목은 제품,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는 나와 있지 않고요. 공급가액이 2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는 자동 입력이 되겠고요. 자, 코드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F2번을 눌러서 자, 새로운 상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맞으니까 1번. 그리고 이제 분계 유형에서 자,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분계 유형에서 여러분들 하단 보시면 카드가 4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카드로 전액했기 때문에 4번 카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신용카드사라고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자,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셔서 자, 어떤 카드로 결제했냐? 자, 문제에 국민카드라고 나와 있죠. 국민카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자동으로 이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국민카드라고 분계가 하단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으로 분계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미수금이 아니고 뭐다? 외상매출금이다. 즉 차변에 계정 과목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F2번을 눌러서 외상매출금이라고 문제에 제시된 대로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고정자산이 있을 때 그거를 매각했을 때도 과세가 되는 그런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즉 우리가 제품을 매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 9월 26일 날 보시면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자, 이거를 다홍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부가세는 현금,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는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원가가 없어지게 되겠고, 동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11번 유형, 즉 우리가 매출할 때 유형과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계장치라고 품목을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는 나와 있지 않았고, 지금 공급한 우리 가액이 자, 650만 원 부가세 별도에 매각했죠. 그러면 650만 원 공급가액 입력하면 부가세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공급처명에서 F1을 눌러서 주식회사 다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맞고요.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단에 분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제품을 매출한 것이 아니죠. 제품 매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매출 계정 과목에 F2번을 눌러서 우리가 매각한 게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판 거다라고 해서 매출이 아닌 기계장치로 바꿔주고, 동시에 이 금액도 650만 원이 아니고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전부 다 없어져야 되겠죠. 취득 원가 얼마예요? 문제에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차변에 있던 게 대변에 없어졌으면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에 없어집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서도 기계장치죠. 207번 코드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 문제 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돈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부가세는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자, 현금으로 받은 게 부가세만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부가세 금액 얼마예요? 위에 보시면 65만 원이죠. 65만 원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차변에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고 상거래 이외의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나머지 금액 600만 원. 자, 6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자동으로 잔액이 전부 다 6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자, 우리가 보시면, 문제 보시면 우리가 650만 원에 매각을 했고 이 중에서 부가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650만 원 마이너스, 자, 이게 부가세가 별도기 때문에 부가세만 현금으로 받고 이 650만 원은 전부 다 우리가 1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즉 우리가 미수금이 600만 원이 아니고 650만 원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차익이 대변에 나오죠. 그러면 대변에 일단은 뭔가가 오게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F2번을 눌러서 대변에 왔다라는 것은 차변이 아니고 수익 자리이기 때문에, 즉 차변에 있는 비용 자리가 아니고 대변에 있는 수익 자리이기 때문에, 자, 유형 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대변의 금액이 모자란다라는 것은 수익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요 금액 요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 50만 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1번 유형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